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 제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브레이크문이라는 제어문과 continue라는 제어문을 학습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문을 탈출시키는 브레이크문이라고 써 있는데요. 반복 구조를 계속 하다가 일정하게, 즉 처음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증가나 감소에 의해서 반복을 꾸준히 수행하면 종료가 되는데요. 이 반복을 도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 중단시키고 싶을 때 브레이크문을 쓰면 반복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보게 되면 for라고 시작하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i가 제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가질 수 있는 초기 값은 1이 되겠고요. 하나씩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세 번째의 증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생략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i는 초기에 1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문장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두 문장을 수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i가 하나 증가시키고 이 100보다 작을 때까지, 즉 99가 될 때까지 i는 수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행문을 알아본다면 프린트 포문을 %d번, 자, %d를 만나면 뒤에 %로 가서 i를 찍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i가 1이니까 1번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i가 2가 되고 3이 되고 계속 하지 않고 그냥 반복문을 나가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이 포라는 이 첫째 줄만 보게 되면 i는 1부터 99까지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씩 증가되면서 움직여야 되지만 이 브레이크라는 문장 때문에 한 번만 수행하고 그 반복이 중단되는 효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의미가 없죠. 이 브레이크문은 if라는 판단문과 함께 어떠한 조건이 됐을 때 반복을 그만두는, 그렇게 쓰일 때 의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자, 브레이크문으로 첫 번째 수에 0이 입력될 때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고 싶다. 그런 코드인데요. 자, 1, 2행을 보게 되면 합에 0을 주고 있고 A와 B에 각각 0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코드는 초기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러한 변수를 내가 사용할 것이고 0으로 값을 넣어주고 시작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요. while true라는 문장은 반복문이고 뒤에 true라고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하는 while문이 되겠습니다. 그 while에서 들여쓰기를 한 곳이 10라인까지 되죠. 그래서 5에서 10까지를 무한 반복하는 그러한 제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중간에 if 하면서 브레이크문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로 인해서 이 반복을 중단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while문이든 for문이든 무한정으로 돌게 된다면 도중에 중단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제어 구조가 필요하고요. 이 중단시킬 수 있는 제어 구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다다랐을 때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if문하고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while문 들어가서 시행을 보겠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하고 그 결과를 int로 싸서 A에 저장했습니다. 즉, 숫자를 입력받아서 계산에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할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콜론 이 상태에서 깜빡깜빡 기다리면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겠죠. 그러면 그 숫자가 문자열에서 int용으로 바뀌어서 A에 저장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A에 저장돼 있어요. A가 0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equal 두 개가 쓰이는 것은 같다 라는 관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0하고 같습니까가 참이면
브레이크가 됩니다. 즉, 첫 번째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이 화일문은 끝납니다. 끝나면 이 12번 라인에 프린트문으로 오게 돼서 0을 입력해 반복문을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을 때 0이 아닐 경우는 if문이 거짓이 되므로 브레이크를 수행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숫자를 입력받아서 B에 저장하고 합계를 구한 후에 합계를 출력하는 것이 반복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수가 0이 들어가지 않으면 첫 번째 수 입력받고 두 번째 수 입력받고 합계 구하고 출력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첫 번째 수에 0이 입력되게 되면 이 화일문은 종료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여기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55, 21을 입력하면 덧셈이 나오고 77, 128을 입력하면 덧셈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0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 숫자를 입력받는 문장까지 수행하지 않고 바로 브레이크를 만나서 12번 라인으로 간 후에 0을 입력해 반복문을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끝내게 된 것이죠. 누적 합계, 변수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계산을 한 후에 그 불러왔던 변수에 다시 저장하기. 이게 누적 합계라고 제가 했습니다. 누적 합계가 1000 이상이 되는 지점을 알기. 자, 합계와 i라는 것을 0으로 초기화시키고, 자, i가 반복을 제어하는 제어 변수가 되겠습니다. i는 1부터 100까지 움직입니다. 자, 101이라고 써 있지만 하나 적은 숫자까지 움직이고요. 증가는 1씩 증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생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100까지 증가되면서 계속 더해져서 합에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앞에서 배우셨듯이 합 이퀄 합 플러스 i와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더한 후에 그 덧셈한 결과를 검사를 합니다. 판단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이 1000 이상이면 즉 합이 1000 이상이다가 참이 되면 그만 나가라. 브레이크를 만나서 밖으로 포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구행을 수행해서 1에서 100의 최합계를 최초로 1000이 넘게 하는 숫자는 그 순간의 i를 출력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continue문.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반복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복의 제어를 표시하는 반복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말을 합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합계를 구하는 예제가 되는데 3의 배수는 합계에서 제외를 하면서 수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인지를 검사해야 되는 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3의 배수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판단문이 필요해서 if문이 등장하고 있네요. if 3의 배수라는 것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 앞부분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if i 퍼센트 연산자가 나머지 연산자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게 참이면 continue라는 겁니다. 이 제어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포문이 3번부터 7번 라인까지 포문이 되는데요. 이 포문에서 i는 1부터 100까지 하나씩 증가되면서 반복을 수행하게 됩니다. i가 처음엔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가 2가 되고 3이 되고 그래서 i가 내려오자마자 검사를 당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당해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 즉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계속 방법문을 수행해서 합계에 더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3의 배수, 예를 들어서 3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3 나누기 3의 나머지는 0하고 같죠. 따라서 참 그렇게 되면 3일 경우에는
continue 해서 다시 위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합계를 구하지 않고 합에 그 3을 플러스 시키지 않고 초기에 그 포문에 제일 위에 있는 조건 있는 라인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continue문은 반복 제어 구조의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6도 그렇고 9도 그렇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합계를 구하지 않고 포문에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하나를 증가시킨 후에 다시 내려와서 검사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3의 배수만 제외하고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재에 나오는 프로그램 2는 꽤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문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솔루션이 어렵습니다. 솔루션이라는 것은 문법은 쉬울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떠한 순서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야겠다라는 즉 알고리즘을 말을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화면에 이 출력되는 걸 보는데요. 별을 출력하고 싶은데 별에 대한 어떤 코드번호를 몰라서 여기서 그냥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는 백스페이스 키 아래쪽에 수직바와 같이 있는 거, 즉 원 표시되어 있는 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U를 작게 입력한 후에 2605라고 입력하면 이게 지금 따옴표로 묶여져 있죠. 이거는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별이 찍히는데요. 이 별을 몇 줄을 찍었냐면 하나, 둘,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최대를 이루고요. 그 후로 다시 줄어들어요. 6, 7, 8, 9개를 찍고 있고요. 이 패턴이 이 중앙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9줄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줄의 경우에는 빈칸 찍고 빈칸 찍고 빈칸 찍고 빈칸 찍고 별을 찍고 이렇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이거를 출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은 누군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해석하는 입장에서 지금 보시겠어요. 자, I하고 K가 있는데요. 이 I와 K는 반복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일단 출력은 라인 단위로 출력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옆으로 출력되지 하나씩 제 말은 1열을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2열 출력하고 있는 안 되고요. 행 단위로 출력을 해요. 따라서 가장 큰 반복은 9줄을 반복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제일 밖에 있는 반복문이 while i가 0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9줄인데 왜 0보다 작으면 8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i를 0부터 잡고 있죠. 그래서 0, 1, 2 이런 식으로 세다 보면 8까지 하면은 9줄이 됩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8까지 수행을 하는 셈이라서 9번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여기 while i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i는 만약에 i가 5보다 적다면 자, 그건 이 중앙을 나타냅니다. 5보다 적다면 k를 0으로 해놓고 이제 규칙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에서는 별이 하나고 두 번째 줄에서는 별이 3개고요. 세 번째 줄에서는 별이 5개가 됐어요. 자, 이것은 이 줄 번호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걸 따지는데요. 줄 번호가 i라고 그랬죠. 근데 i는 1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i가 0일 때 별이 하나예요. 자, i가 0일 때 별은 1개예요. 그럼 i가 1일 때는 별이 2개가 아니라 3개예요. i가 2일 때는 별이 5개예요. 그래서 i와 이 별의 개수 간의 어떤 그 규칙을 생각해 보자면 처음에 i가 0일 때 별이 1이니까 하나가 무조건 i에 더해진 꼴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i가 증가될 때마다 i만큼의 2배씩 곱해지면서 하나씩 더해지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 곱하기 2 플러스 1 이거는 별을 찍는 별의 개수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외에는 전부 스페이스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 덩어리로 표현을 한다면 이 첫 번째 나오는 화일은 스페이스를 개수를 계산해서 그 개수만큼 만족할 만큼 스페이스를 찍는 거예요. 이게 한 칸 빈칸이에요. 빈칸을 찍고 END equal 하고 여긴 빈칸이 없습니다. 그냥 따옴표 열자마자 닫은 거예요. END equal 하고 쓰게 되면 이어서 옆으로 가로로 출력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K를 플러스 1. 자, K는 K 플러스 1, 즉 K를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화일을 돕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의 개수를 계산해서 그 빈칸의 개수가 만족될 때까지 빈칸을 찍고요. 그리고 다시 K를 초기화 0으로 시킨 후에 이번엔 별을 찍어내는 겁니다. 별의 개수는 i와 관계가 어떻다고요? i 곱하기 2 플러스 1개라고요, 별이. 그래서 그 별의 개수를 k는 0으로 해서 k가 별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개수만큼 제어하면서 옆으로 별을 찍어가는 겁니다. 이 else는 어디 줄의 else일까요? 네, 7번 줄의 else입니다. 그래서 i가 5보다 작다면 즉 줄이 여기 라인이 윗부분이라면 이렇게 수행을 하고 else는 아니면이 되기 때문에 else 이하의 코드 즉 17행부터는 이 아래쪽을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빈 공간이 점점점 많아지고 윗줄은 빈 공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되죠. 반대로 윗부분은 별이 점점점 늘어나고 아래줄은 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일단 이거를 수행을 해보시고 이렇게 되는 코드가 맞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이사이에 i 값과 k 값을 하나 조금씩 건드려 보면서 별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스페이스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그램을 하는 실력이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의 솔루션을 이해하는 것도 또 어려워요.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짰는지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듣고 이해 못해 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쉬운 것부터 계속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프로그램 잘할 수 있어요. 이번 주 과제예요. 6장 연습 문제 5번에 쉬운 프로그램 나와요. 자, 구구단에 단을 입력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출력할 단을 입력하세요 라고 일단 출력을 하겠죠.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9를 입력하면 9단이 나올 거고 8을 입력하면 8단이 나올 건데요. 8일은 8, 뭐 9일은 9가 아니라 7, 9, 63,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7일은 7. 그래서 거꾸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을 받아서 다음 출력 예제처럼 거꾸로 구구단을 출력하기. 어때요?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앞에 있는 예제보다 이렇게 보다가 이걸 보니까 더 쉽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나 마음은 쉬워도 직접 내가 손으로 타이핑해서 결과가 잘 나와야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힌트 드려요. 여기서 나오는 교재 앞부분에 우리 구구단 출력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참조하시고요. 인레인지 그 부분이 어때요? 제어를 초기값과 마지막 값과 중간값을 주면서 제어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여기 사이에 초기값, 증가, 뭐 마지막 값, 그 증감 이걸 줄 때 가장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내려가면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수행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반복문 공부하시냐고 애썼어요. 다음 주에도 프로그래밍 재미 붙이면서 공부하도록 해봐요. 수고하셨어요.